나경원에 대해서 나경원 아들 논문 등재 특혜 의혹 일부 혐의 없음 처분? 사실 이거 관심도 별로 없다. 이게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애초 처음부터.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결과는 뻔히 예상하잖아요. 결국에는 끼리끼리 헤쳐먹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진짜 궁금한 건 그거죠. 그래서 그 아들내미 국적이 뭐냐고. 아들내미 여권의 색깔이 뭔지 그걸 보여달라는 건데 그건 이야기 안 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 게 의심스러운 거죠. 특히나 그 LSAT? 그게 뭐 만점 받았다고 막 자랑스러운 그런 기사도 났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 LSAT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시험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 관련된 시험 그리고 법률 관련된 시험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몇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그 LSAT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LSAT 만점을 받았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미국 시민권자 최소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의혹을 들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미국 시민권자나 그 영주권자도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는 가능하잖아요. 나 원래 피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죄부를 위해서 입대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당신 아들의 여권 색깔이 뭐냐 그걸 먼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법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조민 씨 등 해가지고 무슨 대학교에서 허드렛 일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이 이 논문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 수사가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학위가 나왔다, 제1저자가 됐다 하는 부분은 그 대학이 판단할 문제라서 거기는 아예 걸지도 못했잖아요. 그 대학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인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경원의 서울시장 출마랑 연관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요. 서울시장 출마를 하기 위해서 자기간에는 털고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언론 플레이 전례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저거 이상하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특정하게 해당 대학 등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혐의 없음 처분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나경원은 이제 출마 명분을 얻었다고 할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보도되지 않는 거죠. 나경원이 지금 밖으로 이야기했던 서울대학교에서 내 새끼 난 소견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사는 남호 씨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병력 및 신체검사 소견 등등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위 말하면 현조를 놨다라고 하는 요걸 증빙을 하나 꺼내 갖고 온 겁니다. 그게 소견서 형태로 나와요? 이게 좀 웃기더라고. 이게 출생증명서가 있을 텐데. 아니 논란거리가 좀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오늘 발표를 한 건데 날짜를 보시면 2019년 9월 23일입니다. 이때 이제 나경원이 이때 한참 현조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날 서울대학교 병원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온 건데 의사의 소견서는 사실 의사 진료를 후에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서 하나 써주세요라고 하면 써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일상적 병명이 루틴 체크업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정기적인 검사고 밑에 나와 있는 마이오마는 자궁 근종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그냥 진료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소견서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적어달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사실 의사도 알고 있어요. 소견서 가지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탕완 1997년 12월 11일 임신 주수 39주 4일경 유도분만 위하여 입원을 하였고 12월 12일 유도분만 시행하여 남아 3.95kg 분만 후 12월 14일 퇴원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웃긴 게 의료 진료 기록은 10년 보관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 병원에서 났다고 하더라도 이 진료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 정보는 누가 줬을 것인가? 나경원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는 그냥 받아 적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견서가 이 아이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메모랑 국민들은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라는 걸 합니다. 아, 출생신고서 그 연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경원 씨 거짓말이나 그러면서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나경원 씨 말이 100% 맞아서 서울대병원에서 났다고 하면 나경원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부산에서 우리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산의 어머니입니다. 뭐냐 이 사람? 서울대병원이 부산에도 있나요 혹시? 부산 사나이 알려줘요. 아들이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저 부루마블 게임 하다 보면 하나 본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경원이 계속해서 부산에 갈 때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산의 어머니다. 아들을 부산에서 낳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이는 사실 나경원이 95년부터 98년까지 부산지법에서 판사 노릇을 했었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현조를 낳을 때 내가 부산에 있더라도 엄마가 친정했으면 서울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간을 보면은 뭐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낳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오케이인데 이거를 부산에 갈 때마다 정치적으로 써먹었다는 거죠. 내 아들은 부산에서 낳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낳은 것은 정확하게 서울이다. 그런데 낳고 나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돌까지는 있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부산 사람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를 짚어주신 거죠. 근데 이제 사실 팩트도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게 출생증명서. 그 출생신고서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출생증명서 얘기도 맞긴 한데, 아까 출생신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조 4항에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출생신고를 할 때 그 첨부 서류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신고했을 때 첨부된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출생신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 애가 뭐 서울에서 났다, 한국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신고서를 보여주거든요. 자기가 낸 거를. 그런데 소견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증명할 수 없는 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만약에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데 누가 소견서 갖고 와서 나 여기서 났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 바보 아니야? 뭐 이랬을 건데 자기가 그 바보짓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근데 이게 왜 비난을 받아야 되냐면 사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현조에 대한 기사를 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실어줬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드를 위해서 실어준 거죠. 근데 이 전에 어떤 기사를 썼냐 2019년 9월에 선친이 딸을 출생신고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정말 조국이 한 거냐 아버지가 한 거냐 가지고도 난리를 치면서 조국 장관의 딸의 출생증명서 기본 증명서를 띄워가지고 난리를 친 적 있는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신고인이 부냐 조부냐 이거 왜 거짓말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난리였던 조선일보가 의사의 소견서로 출생을 증명한다는 것 따위의 자료를 냈다면 이거는 반박당해야 마땅한 거죠. 다른 병원에 갔다가 여기서 한 줄 써주세요 한 한 줄 거예요. 써주세요. 딱 그 느낌이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보니 걸리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해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뭐 이중국적이냐 아니냐, 뭐 특히나 어때나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거기 무혐의 처분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나경원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내가 지금 뭐 반 문재인 선봉에 서가지고 국회에서 막 빨아들고 난리를 쳤더니 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어마어마해. 이거 선동이고 실제로는 그 비호감 정치인으로서 그럼 너는 네가 그렇게 조국 공격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인데 요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의혹 제기하면서 일부는 고소고발까지 들어갔던 부분인데 맞아요. 지금 이게 지금 무장을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면서 이제 무장을 좀 해가는 과정인데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제1저자, 제4저자 부분에서 제1저자 안 될 건 우리도 알고 있었고요. 4저자 부분 기대를 했는데 검찰에서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전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를 시키도록 한다. 예일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시한부 결정 예일대학교 쪽에서 그 사법공조 결과가 오는 때가 언제냐. 언제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 와도 상관없고 4월 7일 2021년 4월 7일 선거가 끝나면 보궐선거가 끝나면 그때 가서 기소할 건지 불기소할 건지는 이 나경원이 이기냐 지냐를 보고 검찰은 결정할 거예요. 만약에 나경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이건 끝내 사저자 부분도 불기소로 다 무혐의로 다 게임 끝낼 거고 만약에 나경원이 지면 검찰은 이 부분 물고 들어가면서 기소를 할 거예요. 그냥 시한부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얘네들은
한쪽 부분을 유예시켜 놓은 것밖에 없는 거죠. 나경원에게 정치적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 행위잖아, 이거는. 그리고 하나 바로 잡자면 LSAT가 꼭 시민권자가 받는 건 아니에요. 보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LSAT를 사실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주가 뭐 점수가 잘 나왔다 이것은 얘가 한국에 들어와서 비싼 이제 LSAT 준비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강남에.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한국에서 봤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가 원정 출산 이야기가 처음에 똥파리들이 가지고 왔었는데 전 처음부터 원정 출산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럽니다. 그 특정 그 산후조리원이 사실은 현주가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원정 출산에만 이걸 그러니까 포커스를 가질 게 아니라 현주는 나중에도 시민권을 얻어서 충분히 국적을 바꿀 수 있는 그 계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정 출산이 아니야 이 문제라기보다는 출생 신고서를 직접 가지 못하고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한 나경원의 속셈이 있었을 거다.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가져야 된다고 안타깝죠. 나경원 씨가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는요? 안철수는 안 돼요. 안철수는 지금 야권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는 속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거비 안 쓰려고, 지돈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출마는 하고 싶은데 그냥 독자 출마하면 내 돈 써야 되니까 그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 돈으로 한번 출마 한번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고, 진짜 후보가 된다면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을 해야죠. 저도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의 국정 논란이 다 깨끗하게 그치. 소명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후보가 돼야지. 그러니까 아들의 국적이 무엇인지 뭐 이렇게 뭐 구구절절 혀 길게 뽑지 말고 그냥 출생신고서 우리가 딱 까면 돼요. 그래,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딱 지우고 이름만 딱 남겨놓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믿어줄 텐데 그러면 왜 이러냐고. 우리는 선거 캠프 위원장을 이수진 의원이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네요. 네네. 예, 예. 이기겠네요. 그리고 이제 출생 증명서라고 떼도 되고 기본 증명서를 사실 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출생 장소를 상세 내용이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까면 되는데 이걸 까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가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서울시장 나가는 것보다 지금까지 부산에 부산의 아들이다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부산시장 나가야지. 이현주가 있잖아요. 부산시장은 이현주. 거기 모릅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쪽은 지금 서병수가 사퇴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박경준하고 이현주 2파전으로 돌입합니다. 야, 이현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